이 시청점은 평균 매출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3,500에서 4,000 정도? 그냥 꾸준한 것 같고. 처음 오픈하셨을 때부터 매출이 그렇게 높았나요? 아니요, 처음 오픈했을 때 주말 매출 10만원, 평일 매출 30만원. 그때 몇 분이서 하셨어요? 근데 5명.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갑자기요? 저는 이제 커피 스니퍼에서 총 디렉팅을 맡고 있는 신은수입니다.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저희 이제 목요일마다 거의 매장에 원두를 가져다 드리거든요. 포장을 하고 있어요. 매장 가는 겸 체크도 하고, 그리고 바리스타분들 인사도 하고 하면서, 저희 매장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뭐 이것저것 체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시청점이랑 강남점 두 개 보유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 매출이 올라서 카드 수수료가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잠깐 올렸는데 또 언제 보셨지? 부끄러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사실 매출을 오른 건 좋은데 카드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얼마나 올랐나요? 속상하더라고요. 한 0.5% 오른 것 같은데요. 출근하시면 요일마다 하시는 일이 다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로스팅을 진행하고 발송 업무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는 좀 정신없고, 목요일은 이제 제가 매장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외부 업무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청점에 갔다가 저희 신규 거래처 하나 세팅 한번 가고, 이제 강남점 뭐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이 브랜드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2019년도 10월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4년 차가 된 것 같고 3년이 지났죠. 저희 로스터 형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 스니퍼 로스터 오세민입니다. 매장에서 일주일간 사용할 원두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네, 일주일간 사용할 원두를 보내주고 있고, 일주일 사용량을 체크한 뒤에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지 예상을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보내드리죠. 바에서 근무 안 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그 센터필드점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센터필드점 강남점 오픈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매장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로스터리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빠지게 됐는데, 지금 안 한 지 그래도 1년이 좀 되지 않았을까. 바에서 근무 안 한 지. 저는 근데 원래 바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를 했거든요. 지금은 막 바 업무가 조금씩 그립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가면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설거지 가끔 하고. 네. 짐을 좀 옮기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블렌드 협업을 하잖아요. 매장 바리스타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세팅 잡아보라고 샘플을 먼저 보내드릴 거거든요, 오늘. 거의 목요일은 차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리스타 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26, 7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8년 된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바리스타를 하게 된 거예요? 직업 군인이었는데 해군 관련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해사고등학교로. 큰애 삼촌이 군대에 가라, 해군에 입대해라 하셔가지고 제가 21살에 부사관으로 한 거예요.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꿈이 뭐지? 하다가 커피 마시는 거 그래도 싫어하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자. 인천에 있는 전문학교 바리스타과 거기를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6살에 그쪽으로 입학을 했어요. 학교는 2년 정도 다니고 외부에서 또 일을 하다가 뉴질랜드로 건너가가지고 11개월 정도 바리스타 일을 했죠.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바리스타 뭐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엄청 뭐 바리스타의 경험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대회 준비한다고 그런 스킬들을 다 익혔을 뿐이지, 바리스타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죠, 이론만 공부하고 실전은 잘 모르는 약간 그런 바리스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오클랜드 시티 근처에 처음 이적설 됐는데 중국인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원두를 납품하는 업체가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난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커피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을 그래도
백인들이 운영하는 러시안 카페를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달 일하니까 좀 귀가 틔어지고 3달쯤 일하니까 단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음료 한 잔,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저를 기억해 주시고 계속 와주는 손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제니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는 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한테 대화를 하면서 그럼 너그 뉴질랜드 그건 아니고 미국 지원을 하면서 응원해주고 한국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좀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한국에 와가지고 청년 커피랩이라는 프로젝트가 그때 처음 실행이 됐었거든요. 그 신세계 센트럴시티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운영한 다음에 자기 매장을 잘 차릴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지원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 공간, 머신, 그라인더, 기물, 원두나 소모품은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월세도 없네요? 월세는 이제 수수료 매장이에요. 근데 그 수수료를 차곡차곡 거기서 모아주시는 거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일단은. 수수료가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6개월 후에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죠. 모으게 해주는 시스템이요? 네. 그때 얼마 모으셨어요? 8천만 원 모았어요. 6개월 동안. 그걸 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대출이라는 걸 알아보면서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커피 스니퍼를 차린 것 같아요. 그럼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신 거네요? 맞죠. 7천에서 한 8천 받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거의 상환이 돼요. 올해 상환이 거의 다 돼요. 그 대출을? 네네. 거의 갚긴 했는데 또 강남점에 대출이 있죠. 청년 커피랩 하실 때 직접 개발하신 커스터드 라떼라는 메뉴가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그때 네네네. 지금까지도 인기 있고. 좀 더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기는 매출을 끌어내야 되는 거지, 커피에 대한 경험을 주려면 공간이랑 뭐 음악, 커피의 맛도 중요하고 뭐 이런 3요소가 잘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시그니처를 좀 더 우선순위로 뒀고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커스터드가. 그 커스터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피 스니퍼도 잘 유지되는 거고, 왜냐면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음료니까 지금도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고. 커스터드 라떼로 육행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커스터드 라떼로 육행시. 아, 육행시? 아, 갑자기? 어려우시면 커스터드로 사행시라도. 커스터드, 오케이. 커스터드 라떼는 스니퍼에서 터무니없이 매출을 올려준 드라마틱한 음료였습니다. 야. 와, 이거 나 준비하셨나요? 대박이다. 아,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거 아닌데,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너무 잘하셨는데? 네, 아.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바빠요? 네, 바빴대요. 12시부터 이제 점심 러시가 시작돼가지고 이거 옮기고 저희는 다른 일정 보러 가요. 아, 네. 상권에 좀 외국인 관광객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여기 앞에 비즈니스 호텔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가 저희 원래 로스팅했던 공간이에요. 창고로 쓰고 계시네요? 예, 여기서 이제 쉬는 겸 창고로 쓰고 있어요. 지금 쉬러 오신 건가요? 원두 정리하러 왔어요. 아. 1일자. 오랜만에 와보셨는데 어떠세요? 아, 너무 좋네요. 커피 한 잔 빨리 먹고 싶어요. 빙글 오리진 4월에 협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세팅도 잡아요. 뉴질랜드에서 같이 함께 저를 좀 도와주셨던 이 형님은 저한테 이제 사기 치는 법을 알려주시고. 소개 좀 해주세요. 와, 잠깐만. 그럼 드셔보시는 건가요? 네, 같이 한번 드셔보실까요? 여기가 첫 매장인데 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 생각 계속 나죠, 여기 오면. 치얼스. 세팅을 되게 잘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세팅 잡았어요? 저요. 아, 커스터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지금 좀 잘못됐는데 NG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바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편집. 커스터드 라떼 메인 시그니처 음료거든요.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이건 뭐예요? 이거 에티오피아 첼베사 머신. 전 이게 위에는 커피 크림, 에스프레소 크림이고 밑에가 커스터드 우유거든요. 두 모금부터
입안에서 잘 섞여요. 이 시청점은 평균 매출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3,500에서 4,000 정도? 그냥 꾸준한 것 같고 작은 매장에서 4천만 원이 나오려면 거의 테이크아웃이 많겠네요. 테이크아웃 손님이 대부분이긴 하죠. 근데 주말이나 이럴 때는 보통 찾아와 주시는 분, 평일에는 재방문율이 60에서 한 70% 되고 주말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8, 90%. 평일에 매출이 더 많겠네요. 평일에 매출이 좀 더 많은데 엄청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오픈하셨을 때부터 매출이 그렇게 높았나요? 아니요. 처음 오픈했을 때 주말 매출 10만원, 평일 매출 30만원? 그때 몇 분이서 하셨어요? 근데 5명. 전 개인적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저도 적잖아지만 그때 같이 해서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뭐 코로나 이런 거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 했죠. 그때 한 3일 일하고 다른 일 찾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왜냐면 다들 일주일에 3일씩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인원이 많이 시작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시작하신 거예요? 몰라요. 저도 이게 그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하나 잘 만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좀 독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좀 성장을 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키가 좀 크신 건가요? 그래요? 성장하셨다고. 그 성장은 좀 멈췄어요. 어렸을 때. 코로나 시기가 202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1년도부터 뭔가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끌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주 7일. 그러면서 초심을 잃을 것 같아서 돈을 먼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혹시 졸리신가요?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결론만 말할게요. 그 21년도부터 아까 차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인터뷰하는데 자꾸 하품을 한 5번 하더라고요. 하여튼간 그 21년도에 제가 그렇게 노력을 저희가 다 같이 해가지고 매출이 좀 끌어올랐고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디저트나 이런 거 유행 탔을 때 그런 거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저희 초심을 좀 잘 유지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트렌디한 거에 막 큰 변화보다는 우리 고유의 그런 뭔가 클래식하거나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잘 유지를 하다 보니 그걸 또 좋아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로스팅하는 일단 브랜드이다 이런 것도 있고 점심 식사 이후에 즐길 수 있는 디저트 같은 시그니처 음료, 메인 시그니처 음료가 주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피곤하세요? 안 피곤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진지해지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많이 진지한데. 원래 처음부터 기존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흔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말 잘하시네, 정리. 짧고 간단하게. 원래 저 혼자 다니면 이 시간에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나중에 먹거나 좀 4시? 뭐 이럴 때 먹는데 오늘은 또 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식사를 하러 가시죠. 거래처는 어디에 있나요? 성수동 쪽에 신규 거래처인데 기존에 원래 운영을 하셨다가 재오픈 하시는 거거든요. 매장이 되게 잘 되는 걸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네. 요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소비자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사실 커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손님들한테 표현을 하면 거부 반응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 커피 한 잔을 주문했을 때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청년커피랩에서도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시그니처를 내요. 그 중에서 판매량이 뭐 5%도 안 된다 하면 그 메뉴는 과감하게 빼거든요. 다양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커피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인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시그니처가 될 수 있고. 이거 맞나요, 질문? 하면서 막 헷갈려가지고 말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질문이 뭐였죠? 그리고 상권을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보통 사람은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듯이 왜요? 상권도 똑같이 사람이 고이는 게 가장 밑에 부분이거든요. 경사로 치면은 가장 하단부에 손님이 많이 모여요. 근데 시청점 같은 경우가 그 중간 위치에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먹자골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만약 10명이 있다면 한 30%만 잡아도 우리가 나중에 단골로 확보하면 꾸준하게 잘 매출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죠. 오피스고 도심 한복판이지만 좀 로스팅을 하는 컨셉의 카페를 좀 만들고 싶었고 복합적인 그런 요소로 좀 경험을 좀 해드리게 하고 싶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 상권은 사실 주 5일 상권이에요, 보통은. 근데 저희는 이제 평일 매출
매출이랑 주말 매출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주말에도 많이 와주시기도 하고 하는 게 분위기적 요소도 있지만 그 브랜드가 줄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저도 경험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맞아요. 여기 이제 오프? 네, 맞습니다. 오프 사장님. Our Act Follow Us라는 예? 뜻입니다. Our Act Follow Us라는 한국말 뜻입니다. 해서 한국말. 우리를 따라와라. 저희가 식사하고 맛있게 드시고 이쪽 앞쪽으로 나가시면 맛있는 데 많아요. 아 좋아요. 자, 가보실까요? 이쪽으로.